한강에 날도 좋고 오늘 또 대체 공휴일이고 하니까 우리 텐트나 치러 갈까? 라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텐트 잘못 쳤다가 과태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태료일까요? 한강 그늘막 텐트 과태료 100만 원 단속 논란. 지난달 22일부터 이 텐트 내에 과도한 애정 행각을 막기 위해서 좀 과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상한 소리 등 계속되는 민원이 많이 있다. 텐트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텐트 규정을 강화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가로 세로 2m 이내. 그다음에 텐트가 4면 있잖아요. 동서남북. 근데 그중에서 2면 이상을 환히 보이도록 개방을 해놔야 된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단속 요원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수박을 먹고 있는지, 뭐 과도한 애정 행각을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7시면 모두 철수해야 된다. 해 지기 전까지만 텐트를 쳐라라는 거예요. 해 지면 다 집에 가. 허용된 공간 외에 설치했은 게 적발되면 또는 텐트를 다 닫고 있는 게 적발되면 과태료 1회 한 번 적발에 그냥 100만 원. 더 세면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비현실적인 과태료 때문에 지금 역효과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원은 실제로 내가 단속원인데요. 이거 100만 원 과태료 때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직 한 건도 안 됐다. 설마 수백만 원을 부과할까? 규제를 가볍게 여기는 시민들도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 끝난 시간에 텐트 다시 펴도 된다. 뭐 꿀팁 게재한 블로그까지 등장해요. 단속원들이 요즘 들었어? 주 52시간 때문에 퇴근한데 그 이후에 텐트 치면 몰라. 뭐 이런 얘기들도 돌아다니고 있고 실제 어두워지자 4개면을 모두 닫은 미실 텐트가 등장했다. 한 취재 기자는 이 기사로 기사를 마무리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수정 교수님, 이렇게 텐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과도한 애정 행각 때문에 민원이 실제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됐다고요? 네, 저도 청춘이 있었습니다. 아, 나도 청춘이 있었다. 네, 굉장히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공공장소잖아요. 네. 아이들이랑 같이 오늘도 아마 한강변에 애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햇빛이 너무 쬐이니까 좀 그늘막이 필요하다 해서 이게 2013년도 4월 달부터 허용된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게 허용이 안 됐어요. 그렇군요. 외국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제 많이 다녀보진 않았는데 센트럴파크에 지금 텐트 쳐 있던 거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뉴욕 센트럴파크에. 네, 예. 그 외에도 런던 로열 파크 그리고는 이제 세느강 변 이런 데는 사실 텐트를 아주 치는 거를 금지를 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공공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그렇군요. 모든 시민들이 이제 이 공공 장소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편함을 유발하는 이런 행위를 자행하게 허용하는 게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된 제도인지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느강은 또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연수를 했기 때문에 네. 세느강변에는 텐트가 없고 이 29를 넘어서면 거의 난민촌에 네. 텐트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 한강을 가보면 한쪽 구역에만 텐트를 치게 돼 있으니까 어떤 외국인 분들은 아니 한국에도 난민촌이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반응을 실제로 보였다고 그래요. 네. 충분히 오해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7시 이후 야밤에 나가서 그냥 거기서 자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단속을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단속할 때만 피하면 된다. 이런 의식을 굳이 양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예, 나도 청춘이 있었다. 당연하죠. 그런데 과태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 실효성도 없을 것 같고. 누가 이제 단속원이 결국에는 100만 원 부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을 단속원에다가 단속원 책임으로 전부 다 떠맡기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한 그 단속원한테 달려들어서 예. 결국 싸움을 일으키면 결국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과도한 이제 일입니다. 법 집행을 할 때도 합리적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양쪽은 모두 다 문제가 있다. 네. 서울시도 좀 치사하다라는 입장인데 법적으로 볼 때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과도한 사생활 침해다 아니면 뭐 정당한 공권력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다라고 제청한다면 저는 위헌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거 위헌 여지가 있다. 너무 좀 과도한 제한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경범죄 처벌법에 보더라도 이제 도로상에서 풍기불안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뭐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공장소에서 풍기불안한 행위를 하는 것도 10만 원인데 텐트를
치고 밀실로 했다고 해서 100만 원이다? 이건 처벌 너무 좀 지나칩니다. 형의 양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제도 취지 자체는 이해는 하겠지만 오히려 조금 지나치게 너무 강력하게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잉 금지에 좀 반한다 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이 상태로는 조금 위헌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한강공원 텐트 단속 논란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과도한 애정 행각이 얼마나 심했기 때문에 한 명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본다라는 옹호의 글. 민주주의 국가에서 텐트 속까지 단속하느냐. 왜? 차도 선택 못하게 창문 열라 그러지. 또 듣고 보니까 이것도 이해가 되네. 부정적인 반응. 또 이거 재밌어요. 다 큰 어른들이 나라로부터 텐트 문 여닫는 것까지 통제받아야 하느냐라는 비판적인 여론과 쓸데없는 규제만 들고 있다. 정말 필요한 경제정책이나 신경 쓰기 바란다라는 따끔한 충고의 글도 있었습니다. 오늘 GS초바이 두 가지 사건들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